대남 썸녀 4호로 어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산에 또 산불이 났어요. 그죠? 음, 지금 밝혀지기로는 성묘를 가다가 뭐 뭐라더라? 뭘 불을 약간 냈는데 그게 번졌다. 또 하나는 이제 쓰레기 소각하다가 번졌다.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가 있죠. 안동 근처, 골프장 근처, 그리고 지리산 쪽은 그 기차가 그 대구에서 광주로 가는 그 달빛 열차인가? 그게 최근에 이제 공사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기차 주변에서 아마 불이 났을 겁니다. 지리산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재개발하고 관련이 있죠. 그때 울진 산불 났는 것도 그렇고. 꼭 그 주변에는 골프장이 있어요.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재개발하려고 일부러 불을 지르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그죠? 아니면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핵폭탄이 터져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핵폭탄이 터진 어떤 열기일 수도 있겠죠. 중국에도 지금 대형 산불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일본에도 지금 대형 산불이 나 있죠. 일본, 한국, 중국 세 군데가 다 대형 산불이 나고 있어요. 이거는 동해 같은 데서 핵폭탄이 올라가다 터져서 그 위력이 쫙 이렇게 소닉붐 같은 게 날아가서 강한 마찰력에 의해서 불이 난 게 아닌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정부는 이미 알겠죠. 알아도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죠? 지금 이와 유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죠?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몇 번째예요. 문재인 정권 때 한 번 있었고, 박근혜 정권 때 탄핵할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그때 그때 작은 산불이었고, 이거 대형 산불은 문재인 정권 때 한 번 있었고, 대통령 선거할 때 한 번 있었고, 지금 또 있고, 세 번째잖아요. 그죠? 음,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건가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세 번이나 불이 났으면 뭔가 대책을 강구할 만도 한데, 그죠? 아무 대책이 없나 보죠. 그죠? 음, 그냥 헬기도 더 있긴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헬기, 그, 그 불 끄는 헬리콥터가 그게 뭐랄까, 그 제선총, 그 농약 살포하는, 그런 데도 이용이 될 수 있고, 그게 참 좋더군요. 하지만 그게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긴 할 겁니다. 그죠?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그 산에 길을 내는 거, 산에 차가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내는 거,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물론 그 길을 내는 것도 길을 내는 거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블록처럼 만들어서 거리를 좀 띄워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죠?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길도 길이지만 간격을 이렇게 좀 너무 그냥 모내기 하듯이 그렇게 너무 많이 심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만약에 뭐, 뭐, 일정 블록 같이 만들어서 일정 블록과 블록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한두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길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간격을 좀 띄우는 게 좋지 않겠나. 어차피 저 다 탄 나무 베어내고 새로 심어야 될 텐데, 그죠? 어, 다시 나무를 심을 때는 좀 간격을 좀 벌리는 게 좋지 않겠나. 좀 띄엄띄엄 심는 게 좋지 않겠나. 저게 자연적으로 또 나무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그냥 씨가 떨어져서 그냥 그게 자연 발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꾸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좀 조금 이게 심는 걸 너무 모내같이 촘촘하게 막는 게 아닌가. 안타깝고 피해 주민도 빨리 하루라도 하루 빨리 어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고, 그죠?
전부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 가지고 너무 안타깝고 그죠. 음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미얀마 대지진이 났죠. 마침 또 여긴 또 그 내전 중이라 구호 활동이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안타깝죠. 사상자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근데 거기 아파트 지금 이제 뉴스에 나오는 뭐 이야기는 거기 아파트를 중국 업체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저번 달에 3월호에 이야기했죠. 드릴을 드릴을 이렇게 구멍을 뚫으려고 드릴질을 했는데 드릴이 날이 뭉개져 버린다고, 휘어 버린다고.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도 그 현대산업개발 지금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맞나요? 정몽규 회장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지었다가 저렇게 무너진 적이 있죠. 지진도 안 났는데. 저는 그 철근이 중국산이 아닌가. 중국산이 국내 업체의 그 철근보다 강성이 좀 떨어진다. 열 처리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 시공을 할 때는 샘플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강성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국산 철근을 쓴 아파트는 집중 관리를 해야 돼, 보강이나 집중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철강 회사들은 중국산 자재를 쓸 때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뭔가 다른 좀 더 그 고강도 기술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아무튼 중국산 철근으로 아파트를 시공할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지진이니까 미얀마 왜 저기 근데 루트가 이렇게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이 진군했던 루트하고 비슷하죠. 그죠? 어, 뭐 아무튼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도 그렇고 한국이 1차 전쟁이 난다면 한국이 1차 전쟁터가 될 테니까요. 한국은 지금 벌써 큰 불이 3번이나 났죠. 아무튼 그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죠, 이제. 4월 달이죠. 그죠? 요번에 또 하와이도 그렇고, 하와이란다, 참, LA, LA의 그 산불 난 것도 그렇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심지어 LA 산불 난 데는 바로 앞에 바닷가가 있는데도 그렇게 대형 산불이 났죠. 심상치 않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바짝 긴장하고, 정보 수집 같은 것도 하고, 그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마록 실사 캐스팅. 요즘 그 화제더군요. 그죠? 어, 지금 뭐 딱히 볼 영화, 뭐 썬더볼츠 나오기 전까지는 딱히 뭐 영화도 없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한국 애니메이션, 오랜만에 한국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그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곧 아마 50만을 곧 50만 돌파하지 않을까. 그죠? 뭐 손익분기점은 100만이라 그러긴 하던데 뭐 50만 돌파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좀 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뭔가 제작비를 줄이고 제작비를 적게 들면서 어떻게 고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 사람들이 옛날 테마록 영화가 생각이 나서 또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 것 같아서 보는 게 망설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요번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저도 뭐 저번 달에 보고 왔지만 상당히 그 재밌고 괜찮습니다. 그죠? 볼만하고 시간이 오히려 좀 짧은 듯한 그래서 뭔가 하다가 만 듯한 그런 느낌? 한 2시간짜리 영화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2시간 이상 되는 영화들이 주로 요즘 다 주류니까 조금 음, 시간이 좀 짧은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테마록, 테마록 요런 영화, 요거는 제가 충분히 그 실사 영화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 정도 애니메이션이면. CG 좀 넣고 하면 충분히 요즘은 CG가 옛날보다, 여러분 옛날 그 테마록에 보면 그 투명한 CG 있죠? 투명한 괴물 그 나오는 CG, 전자 오락기에서 이렇게 나온, 그게 그때 얼마였더라? 그거 만드는데 한 200억 들었나?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그걸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게 삼성에서 만들었나 그랬을 거야. 테마록 그거를 삼성에서 제작했나 그랬을 겁니다. 그게 되게 화제였어요. 그 CG 나오는 게. 와, 우리도 영화에 CG를 넣는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거 만드는데 몇백억 들었다고 막 그때 당시에 굉장히 화제였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고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굉장히 그 퀄리티도 좋아졌고, 그리고 뭐 그림도 되게 좋아졌고,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약간 파이널 판타지 같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애니메이션 파이널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약간 슈렉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어 아동도 볼 수 있는 전체 관람가 느낌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좀 진지하게 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록 실사 캐스팅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1995년도 5년도에 처음 테마록을 봤을 때는 박신부 역할은 그 김무생이라고 그 예전에 배우 하셨던 분이 계세요. 어,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그, 얼마 전에 그 교통사고로 죽었던 그 사람 이름 뭐죠? 근데 김무생 아저씨라고 있어요. 탤런트 김무생 아저씨라고. 원로 배우인데, 그분이 되게 지금 요 그림하고 되게 닮았어요. 되게 닮았는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때 당시 이제 살아계셨으니까, 95년도에는. 이분이 하면 뭐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지금은 없으니까, 그나마 좀 비슷한 게, 우리 조진웅 배우, 요 사진을 찾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나 어떤 등치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조진웅 배우가, 되게 어울리는 거예요. 음. 실제로 지금 외모로 봤을 때는 그 G.O.D의 그 노래 부르던 그 친구 이름 뭐죠? 음, 사랑비 불렀던 그 친구하고 좀 닮았죠, 그죠? 근데 조진웅 씨가 지금 배우 중에는, 천존하는 살아있는 배우 중에는 조진웅 씨가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사진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뭐 실제 연기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하고, 그죠? 그리고 그 현암은 뭐 박서준 씨 외에는 국내 배우는 없지 않겠나, 그죠? 현암의 어떤 캐릭터의 특징은 그 기공수를 하는데 반만 쓰죠. 그러니까 혈맥이 뚫리지 않아서 오른손만 쓰는 거예요. 축구로 치면 그 맨유의 긱스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음. 한쪽 손만 에너지가 통해서 한쪽 팔만 몸의 절반만 기가 가득 차고, 몸의 절반은 그냥 일반인 같이 그렇게 돼 있죠. 별 힘을 못 쓰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사지가 뒤틀리고, 막 화병, 주화임막 걸려가지고 막 혈 떨어지고 막 그러죠. 어떤 현암이라는 캐릭터, 어떤 그게 핸디캡 같은 거죠. 반쪽만 쓴다는. 실제로 그 사자라는 그 영화의 모티브가 테마록의 현암이 아닌가. 그죠? 실제로 그 영화 테마록에 나왔던 그 안성기 아저씨가 실제로 또 그 신보로 나왔었고, 테마록의 한 부분을 뽑아낸 게 아닌가. 음, 음. 그래서 박서준 씨가 뭐 외모나 뭐 기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박서준 씨가 굉장히 그 현암에 어울리지 않나, 국내 배우에선. 그리고 그 승희라고 있죠. 처음에 나와가지고 눈 빨개졌던, 시작하자마자 그 성당에서 눈 빨개졌던 그 아가씨.
지금 외모로 봤을 때 그 박지현 씨라는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나? 거기에 왜 그 뭐지? 그 후계자하고 결혼했던 기자인가? 최근에 그 송승헌 씨하고 좀 야한 영화 찍었던 박지현 씨라고 있는데, 지금 요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 이분을 모델로 해서 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죠? 굉장히 흡사해요. 그죠? 승희의 역할은 힐러 같은 역할이죠.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전투를 하기보다는 남한테 이렇게 버프를 해주는, 길을 이렇게 나루토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몸속에 나루토는 구미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뭐 에이언 명왕인가? 하여튼 그거를 몸속에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자기 몸에 그 아수라를 빙의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 몸에는 그 아수라가 빙의되어 있는 것처럼 에이언 명왕이라는 어떤 여신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영혼 안에, 몸 안에.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힐링해주고 길을 증폭시켜주고 내공을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약간 힐러의 버프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빨리 상처 같은 것도 빨리 낫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 캐릭터는 요 그림으로 봐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흡사하게 굉장히 닮았어요. 그죠? 어, 화장만 약간, 눈매만 약간 올리면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리고 준우는 박소희 양.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작년인가 드라마에서 잠깐 봤는데 굉장히 컸더군요. 왜 준우는 원래 남자죠. 소년인데 제가 왜 박소희 양을 캐스팅을 했냐면 닮았죠. 그죠? 그림으로 봤을 때 굉장히 닮았고, 그리고 캐릭터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준우가 원래는 책에는 남자라고 돼 있는데 여자로 바꾸면 어떨까? 어, 그죠? 여자로 바꾸면 어떨까? 그러면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그죠? 음. 그래서 여자는 이제 한번 그걸 겪지 않습니까? 2차 성징이 남자하고 다르게 2차 성징이 좀 세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책에도 보면 준우가 갑자기 떠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만나는데 키가 훨씬 커졌다 뭐 이렇게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박서희 양이 남장 여자로 하면 뭐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현암이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남자인 줄 알고 뭐 같이 목욕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금 처음 이 애니메이션이나 옷을 벗겨보기 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요. 어릴 때는 그죠?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전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요. 그죠?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던 거죠. 그렇게 되면 에피소드가 하나 더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테마록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이랑 시나리오랑 뭐가 다른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책에 막 이렇게 중구난방적으로 펼쳐져 있는 어떤 그거를 하나의 어떤 뭐 한 2시간짜리 영화로 딱 기승전결이 딱 끝맺음이 딱 되게끔 만드는 게 시나리오고, 책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놓는, 그죠? 갑자기 시간이 앞으로도 갔다가 회상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아까 했는데 또 뒤로 가서 또 과거 이야기 하다가 뭐 책은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시나리오는 2시간에서 딱 마무리가 되게끔 그렇게 쓰는 게 시나리오다.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은 시나리오와 책의 어떤 다른 점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이후에 이제 다른 캐릭터도 많이 나오죠. 백호라는 친구, 국정원 요원 같은 백호라는 친구도 있고, 뭐 세크라멘토의 눈에 대해서 누가 분이 이야기하던데, 그 세크라멘토의 눈이라고 그 뭐지? 그 이집트 강아지, 이렇게 그 뭐지? 도베르만 같이 생긴 강아지 같이 생긴 신이 있는데 그 눈인데 그 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 서로 이렇게 그 스마트폰처럼 연락이 된다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스마트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분도 있던데,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잡고만 있어도 그쪽의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쪽 반대편, 그러니까 이 한 개를, 그러니까 뭐 스크루멘토 1번, 2번 있으면 1번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말을 안 해도. 그냥 소리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약간 영상통화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지만 이 세크라멘토의 눈을 이렇게 카메라처럼 비추면 그쪽 상황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째 보면 그 영상통화 같은 그런 거예요. 이분이 그 기계공학과 나왔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미래에 어떤 게 생길지에 대해서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도 있었겠죠. 그죠? 아무튼 저는 이런 게 그 약간 적자가 나거나 손해가 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제작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지금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나왔거든요. 정말 한국적인 색채, 내용은 약간 부실하긴 하지만 조금 너무 스피드하게 가서 너무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너무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계속 한국적인 어떤, 그런 걸 계속 애니메이션화 시켜가지고 보다 멋진 애니메이션, 어,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발전을 하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 요즘 OTT 시장도 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OTT에서도 저는 먹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손익분기점이 100만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많이 들어가 봐요. 50만. 100만까지는 솔직히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속해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의 어떤 발전을 이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건 최근에 미키 식구인가? 최근에 개봉을 했죠.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게 이 멀티플리시티라는 옛날 영화예요.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SF는, 미키 식구는 SF던데, 이거는 SF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남편을 복제해서 여러 명의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설거지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밤에, 밤일도 도와주고, 애 학교도 데려다 주고, 남편이 여러 명인 거죠. 똑같은 남편이. 뭐 그런 내용의 어떤 코미디 영화인데, 어, 근데 둘 다 마이클 키튼도 배트맨을 했고, 미키 식구 그 친구도 배트맨을 했고, 또 공통적인 특징이 있네요. 그죠? 보다가 옛날 영화, 뭐랑 비슷한 것 같아서, 옛날 영화 생각나서 한번 이렇게 올려봅니다. 월드컵 예선의 안타까움. 이게 실합니까? 한국 팔레스타인 1대1, 한국 오만 1대1, 한국 요르단 1대1. 이게 진짜 리얼입니까? 홈에서, 아죠. 하나는 홈 알죠. 팔레스타인은 어웨이죠. 그죠? 어, 한국, 2차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2차전 월드컵 3차 예선 2차전에 내리 세 게임이 다 무승부라는 게 이게 사실입니까? 그죠? 와, 1차전 때 안 이겨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저는 뭐 꼭 일본처럼 미리 뭐 확정 지으면 좋긴 하죠. 빨리 확정 지으면 좋긴 한데, 요번에 48개국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피파에서 이제 중국 시장을 의식해가지고 중국을 참여시키려고 48개국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그래도 통과를 못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죠? 뭐 한국이 꿀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팔레스타인이 어딥니까? 지금 전쟁하는 데잖아요. 이스라엘까지 가요, 비행기 타고 12시간, 14~5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야 될 텐데, 뭐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물론 저 사람들도 한국 오면 피곤하겠지만, 우리도 저쪽으로 가면 피곤하죠. 그죠?
열 몇 시간을 날아가야 되는데. 음. 오만데 우리도 그렇고, 근데 한국은 무조건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중동 쪽 친구들은 근처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훨씬 피곤하죠. 우리는 무조건 최소 11시간 이상의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한 번씩 갈아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저기에는 전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도 아직 안 끝났고. 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이 좋죠. 일본은 한 6시간 정도면 다 도착하는 비교적 정치가 안정된 그런 나라에서만 예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 호주, 뭐 또 어디죠? 하여튼 비교적 이쪽 우리나라 근처에서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도 최소한 뭐 호주가 제일 먼데 호주가 6시간 정도면 뭐 직항 타면 갈 수 있다니까. 일본하고 가깝죠. 일본 끝에 저 끝에서 비행기 출발하면 6시간도 안 걸릴걸요. 빨리 가면 5시간이면 갈걸. 직항 가면. 음, 일본은 훨씬 유리하죠. 우린 또 덥잖아요. 중동이 또 모래바람과 굉장히 덥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죠. 어,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어쨌든 무승부니까. 근데 왜 맨시티 성적이 안 좋을까요? 웃기죠. 어, 근데 맨시티 성적이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피파 순위가 낮은 팀한테 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EPL EPL 감독, 1패 상위권 감독 수준의 어떤 설계가 저 친구들한테 가 있는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설계도를 주고, 그걸 계속해서 반복 연습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왜 피파 랭킹이 낮은데 못 이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떤 감독이 설계를 해서 설계도를 둔 게 아닌가. 아무튼 지금 한국 축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중에 몇 가지 하나 추려봤습니다. 일단 기본기가 안 좋다. 음, 패스가 일단 안 되잖아요. 물론 잔디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선수들은 이야기하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패스가 안 좋아요. 그리고 그 포지션별로 기본적인 스킬 있잖아요. 그뭐 윙이면 크로스 올린다든지, 뭐 드리블을 한다든지, 뭐 쇼패스, 짧은 쇼패스를 잘한다든지, 뭐 그런 게 거의 안 돼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한자 패스 미스가 무려 5만 전에 19번 나왔다고. 물론 손흥민 선수는 이해는 합니다. 주전으로 뛰고 있고, 나이도 있고, 어, 몸이 뭐, 지금 시즌 거의 끝날 때쯤이니까, 뭐, 정상이 아니겠죠. 그죠? 부상도 있을 테고. 그리고 계속 여기 햄스트링 쪽을 만지는 걸 봤을 때, 생각보다, 뭐, 많이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이가 있잖아요. 그죠? 벌써 아시안컵만 4번 뛰는데, 그냥 고생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죠? 원민 선수는 진짜 우리나라 축구의 어떤 한 획을 그은 사람인 건 확실해요. 그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정말, 어, 약간 뭐랄까, 어, 지금 굉장히 그 좋은 시기죠. 그죠? 손흥민 선수가 한 5살만 어렸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면 조금 더 황금 세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안타깝죠. 그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동양인으로서는 거의 진짜 맥시멈을 뽑아내고 있지 않나. 동양인인 걸 감안했을 때, 그죠? 벌써 나가 떨어졌어야 그 정상인데, 그죠? 아무튼 기본기가 안 좋다. 우리나라 기본기 유소년 시스템에서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기본기만 다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등학교 팀에 올라오면 자기 포지션에 맞는 특화된 스킬을 배워야 되지 않나. 그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포지션이 있긴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선수 수급이 안 되니까 뭐 이거 하다 저거 하다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아요? 윙 보다가 갑자기 뭐 원톱 보다가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 그 EPL에서도 멀티 포지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선수 수급을 해야 되고 또 갑자기 선수 다 다치면 선수 못 데리고 오면 잠시 부상당했다 돌아올 동안 그 해야 되고 메꿔줘야 되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주 포지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 같으면 윙포워드지 않습니까? 윙포워드면 원톱도 볼 수 있고 윙포워드도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그죠? 그죠? 윙포워드도 할 수 있고 원톱도 할 수 있고 그죠? 그 정도는 뭐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윙포워드를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윙포워드를 잘할 것 같으면 일단 윙포워드가 해야 되는 어떤 기술 같은 거는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야 되지 않나?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마스터를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가 원유를 수입하는 동안은 아랍권은 힘들다. 뭐 이거는 저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죠.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을 64년 동안 이제 다음 대회면 68년 동안 64년 동안 아시안컵을 우승 못했다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죠? 음. 다만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거는 이제 군대 때문에 뭐 금메달 계속 3연패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원년의 의존도가 많이 줄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원유가 없어서는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원유를 수입하고 뭐 오일 기름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한 아무래도 아랍권에는 힘들지 않겠나. 그죠? 그리고 현대가 혜택 많이 뭐 이게 우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시안컵을 예전 벤투 때 8강 탈락했고 요번에 또 4강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선 주문량이 급증을 했어요. 그죠? 그건 사실입니다. 수조원의 어떤 카타르 나라에서 현대중공업에 배 주문한 건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알 거예요. 어쨌든 축구는 선수들이 하고 돈은 현대가 벌고 있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현대 축구협회장을 저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아무 이득이 없는데 왜 저렇게 사선이나 하려고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겠죠. 아무튼 어 우리나라가 유난히 간섭이 심한 게 현대가에서 축구협회 간섭이 제일 심하죠. 물론 우리나라 그 월드컵을 유치했던 게 옛날에 그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 그래서 뭐 이렇게 유치하는데 많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유치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축구인들한테 돌려줄 때도 되지 않았나? 그죠? 어, 꼭 자기 어떤 그 자신의 가문의 대를 이어서 무슨 사유화 시키는 그죠? 그런 건 좀 지나치지 않나? 그죠? 음, 축구계에 아랍권 큰 손이 많다. 그죠? 이강인 선수 PSG, 이강인 선수 있고, 또 지금 욕먹고 있는 박용우 선수가 속해 있는 리그도 아랍 리그더군요. 나는 K리그인 줄 알았는데, 박용우 선수 검색해 보니까 아직 아랍 리그에서 뛰고 있더군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아랍 가서 많이 뛰고 있죠. 그죠? 김승규 선수도 아랍권에서 뛰고 있었고. 그게 그 전형적인 약간 일종의 승부 조작 같은 거죠. 특히 EPL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각 나라의 에이스들을 EPL로 데리고 와서 월드컵 하면 약간 부담을 주는.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그런 거 많이 있죠. 저는 박주영 선수가 아스날 간 것도 그거와 같은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때 왜냐면 영국하고 한국하고 붙어서 한국이 이겼잖아요. 승부차기 끝에. 그때 막 우리나라 지동원 선수, 이청용 선수 뭐 엄청나게 많이 EPL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그때 히트 치는 바람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많이 갔었는데 저는 그 런던 올림픽 축구 그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박지성 선수가 그때 잘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그 아랍권이 지금 또 누가 이제 뉴캐슬이 있고 맨시티가 있고
또 PSG가 뭐, PSG 팔고 EPL 구단 사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를 맨유를 사고 싶다고 뭐 그랬었나? 그렇죠. 지금 아랍권 큰 손들이 축구 구단을 막 이렇게 사들이고 있어요. 그죠? 성과는 맨시티만 좀 성과가 있고 나머지는 좀 없긴 한데 어찌됐건 아랍권의 큰 손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축구계의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고질적인 한국 축구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잔디 문제도 그렇고, 그죠? 잔디 문제는 저는, 그냥 잔디만 새로 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배수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전문가를 영입하거나 아니면 외국같이 어떤 조립식 잔디를 하든지 해가지고, 고질적인 한국 잔디의 문제점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그냥 잔디만 새로 깐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음. 여전히 그 패스도 못 받고, 그뭐 스킬 문제에서는 패스도 못 받고, 패스도 잘 못하고, 패스 연결도 잘 안 되고, 뭐 오랜만에 손발을 맞춰서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전히 골 결정력 부족하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윙을 해서 드리블을 해서 뚫었는데 중앙에 아무도 없다든지, 그죠? 그런 어떤 선수들 간의 어떤 호흡,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센스 같은 거, 그런 어떤 약속된 플레이, 이런 게 전혀 없지 않나. 그죠? 그리고 그 커버 플레이 같은 거. 그 박영호 선수가 그 패스를 잘못 받아서 인터셉트 당했을 때, 센터백 두 명 중에 한 명은 제가 보기에는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둘 다 센터백 네 명이 풀백하고 센터백 포함한 수비수 풀백까지 네 명이 다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한 명은 나왔어야죠, 그죠? 한 명은 나와서 시간을 끌든지 압박을 하든지 했었어야죠. 네 명 다 뒤로 물러나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 원래 제가 알기로는 센터백의 딜레마라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백 두 명 중에 한 명이 앞으로 나가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미루죠. 센터백 두 명이 서로 밀어요. 아무도 안 나가요. 욕먹을까 봐. 그러다가 둘 다 미루다가 중앙으로 와서 중앙에서 슈팅을 날리죠. 상대방이. 그래서 골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중앙에서 골 먹는 건 대부분 그렇게 해서 골 먹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골을 먹죠. 그죠? 음. 아무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쌓여서 축구가 지거든요. 어떤 그런 어, 단플레이, 또 고질적인 한국 축구의 어떤 문제점, 어? 그런 거를 어떤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음. 단디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가대표로서의 자부심이 없다. 옛날에는 국가대표 부르면 그냥 왔죠. 구단이 뭐라 하든 옛날에는 거의 국가대표를 태극마크 다는 것 자체가 그죠? 굉장히 어떤 가문의 영광이고 그랬어요. 올림픽 나오고 이런 게. 난리가 났었죠. 올림픽 금메달 따면 뭐 플랜카드 걸어놓고 막 이랬거든. 카프레이드 하고. 근데 요즘은 옛날만큼 그렇지 않아요. 정부 정책 자체에서도 그렇게 국가대표들의 어떤 자부심을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고 국가대표들도 이제는 어떤 그 뭐랄까 자기 이제 병역이 아니면 국가대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열심히 안 하는. 그죠. 어. 아무튼 좀 정부 정책 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가대표들도 뭐 이상한 이유로 박탈을 시키고 다른 나라 가서 뛰고 문제가 있긴 하죠. 우리나라 돈 들여서 키운 선수가 외국의 국가대표로 나온다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음.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제가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한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 20년이 지난 후에 약간이 개선되긴 했지만 아주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개선되긴 했습니다.
물론 조금 좋아지긴 했고 환경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하지만 이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해결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죠? 고질적인 문제 그냥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고 선수들이 포지션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코칭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될 거고 전문화된 어떤 훈련 시스템 그죠? 집중 훈련,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야 앞으로도 만들고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음, 어떤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잘하기는 잘하는데 뭐가 부족해요. 그럼 그 부족한 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죠. 훈련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럼 야구로 치면 이 친구가 직구는 잘 던지는데 슬라이더는 잘 못 던져요. 그죠? 그럼 슬라이더를 잘 던질 수 있는 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죠? 좀 그런 게 전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 네? 음, 특히 외국인 감독이 안 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힘들다. 그런 게 참 안타깝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맨유 선수 배치? 어, 그래서 이제 그와 더불어서, 요즘 그 맨유가 성적이 안 좋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선수를 어떻게 팀을 앞으로 남은 리그,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될 것인가, 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렇죠. 가르나초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야기가 많이 있죠. 전 근데 가르나초는 좀 더 키워보는 게 좋지 않나? 가르나초는 뭐 어차피 이적료도 안 들고 그 지금 가르나초급의 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최소한 1,000억 이상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럴 바에 가르나초를 좀 더 데리고 있으면서 훈련을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부족한 면을 좀 더 하거나 아니면 뭐 선수 보강을 아니면 아예 그 노련한 베테랑으로 데리고 오든지 그죠? 어정쩡한 사람을 데리고 올 바에는 그냥 가르나초를 쓰는 게 낫지 않나. 호울륜 요번에 뭐 근데 호울륜이 그 유로파에선 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호울륜 선수가 템스하고 유로파에서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죠? 근데 유난히 리그에서 지금 20게임 만에 한 골, 첫 골 넣었다는데, 그죠? 음, 뭐 전술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집중 수비에 막혀서 그런 건지 그죠? 예전에 그 루카쿠 있을 때 세 명이 이렇게 뺑 둘러 싸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썼었죠. 그죠? 그 맨유에서의 원톱은 굉장히 힘들어요. 수비가 집중 막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골을 넣어야 되지 않나. 가만히 서 있다가 넣는 게 아니라 좀 좌우로 앞뒤로 흔들면서 골을 넣으려고 해야 되지 않나, 움직이면서. 그래서, 뺑둘러 쌓이면 골을 못 넣지 않습니까? 디알로는 지금 발목이 나갔다가 다쳤다가 뭐 복귀를 한다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던데, 어, 디알로 친구 참, 디알로 친구 처음에 영입했을 때, 솔사르 감독 있을 때였나? 뉴스인데 16살짜리 친구인데, 16살 먹은 친구인데 500억을 주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속으로 좀 미쳤나, 이렇게, 어? 속으로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6살짜리 친구를 500억 주고 데려갔다고 저게 돌았나 이랬어요. 디알로 친구 생각나는 게 그때 유로파였죠. 그때도 유로파였었는데 그때도 어떤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있었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디알로 친구가 헤딩골이었나? 한 골 넣어가지고 비겨가지고 8강 갔던 적이 있죠. 16강이었었나 8강이었었나? 한번 골 넣어가지고 디알로 선수가 골 넣어가지고 16살 때 유로파 그때 준우승 했을 때, 그때 승부차기 그때 준우승 했을 때, 그때 넣었던 걸로 1대1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도 그동안 그러고 나서 안 보이더라고요. 참 독특하죠, 그죠? 막 뛰어가면서 발로 이렇게, 어,
수비수한테 공을 뺏어가지고 밀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좀 특이한 친구죠. 굉장히 스킬이 좀 특이한 친구예요. 그죠? 어, 어. 저 친구는 좀 하고, 아니면 저 자리는 레시포드나, 어, 산토는 가르나초 쪽인가? 그죠? 산토 참 골치 아프네요. 그죠? 그때 산초 뭐 데리고 오면 템스 우승할 거겠지. 그 난리를 폈었는데, 1,400억이나 주고 애를 데리고 왔었는데, 지금 뭐 임대나 전전하고 있고, 그죠? 기대 많이 했었는데, 음, 안타깝죠. 그죠? 지금 첼시에서도 애물단지로 했는 것 같은데, 그죠?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는 지금 뭐, 메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로 성장을 했고, 심지어 뭐, 레알에서 오퍼가 들어왔다고,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될 정도로, 브루노하고, 그, 뭐지, 레시포드 선수하고는 정말 바닥부터 저런 선수들이 참 산전수전 많이 겪은 친구들. 물론 레시포드 선수는 좀 곱게 자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브루노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저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온, 그죠? 정말 처절하게 싸워서 올라온 그런 친구잖아요, 그죠? 브루노는 그때 왔을 때 잘했다고, 영입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원래 뭐 퇴장 2번 당한 게, 2번, 한 3번 정도 퇴장 당한 거 있었는데, 그런 게 갑자기 왜, 이 선수가 갑자기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테너 감독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로는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테너 감독의 전술 자체나 어떤 지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도 브루노 선수가 여태까지 맨유에서 되게 오래 있었는데, 올해같이 퇴장 많이 당한 건 처음이에요. 카세미로 선수. 근데 카세미로 선수가 주급이 지금 제일 높더군요. 6억이던데. 근데 제가 이렇게 EPL 연봉이 왜, 어떻게 올라가나, 이렇게 그걸 봤는데, 컵을 하나 딸 때마다, 챔스 우승을 한다든지, 이게, 뭐, EPL 같으면 FA컵이나 리그컵, 실드컵 이렇게 컵을 하나씩 들어 올릴 때마다 연봉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카세미로 선수가 물론 잘합니다. 제가 보기엔 되게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정적일 때, 뭐 밀고 올라가서 이렇게 헤딩을 넣는다든지, 뭐 0대 0인 상황에서 또 골을 넣는다든지 그런 거 되게 잘하더라고요. 잘하는데 지금 출장을 너무 못하고 있죠. 부상인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봉에 비해서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보인다고 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카세미로 선수, 어쨌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쿼드는 카세미로 선수가 잘 해줘야 되지 않나. 어, 우가르테 선수는, 지금 이쪽이 좀 없죠. 이쪽이 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카세미로 짝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지금 뭐, 우가르테 선수, 뭐, 마땅히 없죠, 사람이. 옛날에 마티치 선수가 있던 자리인데, 마땅히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잘한다고 보여지진 않는데, 지금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맨유가 미들이 좀 약해요. 그죠? 미들이 좀 약하죠. 그죠? 물론 공격도 좀 약하지만, 미들이 약하다 보니까 미들에서 공이 자꾸 끊기죠. 그죠? 그런 건 좀 있어요. 그죠? 원래 맨유는 포백을 많이 썼고, 최근에 이제 쓰리백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원래 맨유는 포백이 중심이죠. 그래서 항상 풀백이 이렇게 올라가는, 풀백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윙백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풀백이 올라가서 어떤 센터링이나 크로스를 때리는, 넣어주거나 드리블을 치는 뭐 그런 스타일의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루크쇼 선수가 잘해줬을 때, 어, 그때 굉장히 좋았었고, 요즘 루크쇼 선수가 안 보이더라고요. 몸이 돌아왔는데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맨유 감독들이 예전에 어, 그 감독 왜죠? 근데 맨유 감독들이 괜찮은 선수가 있는데, 잡아놓고 안 쓰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루이 판 할 때도
발렌시아 선수를 처박아 놓고 풀백 사달라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잘하는 친구를 처박아 놓고 안 쓰더라고요. 어, 그런 건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처박에 두는 건 구단의 손실이죠. 그죠? 또 사달라 그러고. 음. 센터백은 지금 메가이어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메가이어 선수와 데리트 선수가 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 나오고 요로 친구 나오고 그죠. 근데 요로 친구는 그렇게 믿음은 안 가네요. 그죠. 비싸게 주고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솔직히 믿음은 안 갑니다. 아, 저 친구 진짜 믿음직한 센터백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앞으로 이제 멀리 보고 키우는 그런 선수긴 하지만 저 친구 참 믿음직하고 맥과이어나 뭐 저기 뭐 그지 다른 센터백들처럼 훌륭하게 클 것 같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뭔가 좀 부실해 보이고 옛날에 에릭 바이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저런 선수는 발이 빨라가지고 속공을 차단해야 되는데 어 지금 아마 그런 게 주 임무겠죠, 그죠? 맥과이어 선수가 좀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요로 선수는 걸음이 되게 빨라야 될 겁니다. 복귀를 빨리 해서 속공을 차단해야 되겠죠. 맨유가 그 속공 차단이 잘 안 돼서 속공으로 되게 골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공격적이니까 쭉 올라갔다가 인터셉트 당해서 속공으로 골을 되게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그런 걸 요로 선수나 데리트 선수나 김민재 선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속공을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뭐 오나나 골키퍼는 지금 뭐 호불호가 좀 있는데 뭐 실수가 많다. 뭐 빌드업의 장점이 있었는데 별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골키퍼 혼자서 골을 다 막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앞에 수비수 맥과이어나 더이리트 세터백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죠. 그죠? 저는 오나나 혼자서 모든 골을 다 막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나나 선수는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패스를 해주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기 좋고 그리고 PK도 잘 막죠. 여태까지 그 누구지? 데이아 선수에 비해서는 PK를 굉장히 잘 맞는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PK도 잘 맞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처음엔 좀 어설프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나나 선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스타일 약간 앞으로 나오고 뭐 속공 같은 거 있으면 맞고 먼저 튀어나와서 맞고 뭐 그런 좀 적극적으로 골키퍼가 골대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미드필더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오버하진 않는 적당한 선에서 나오는 그죠? 그 맨시티 골키퍼하고 약간 비슷한 유형이죠. 그죠? 약간 적당히 그렇게 나오는 그죠? 그 이외에 이제 포그바 선수가 지금 뭐 맨유 유니폼을 입고 훈련을 하고 있던데 영입을 하는 건지 뭐 징계는 풀렸다 그러던데 영입을 하는 건지 어쩐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포그바 선수가 온다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포그바 선수가 들어온다면 카시미르 선수와 함께 이렇게 우가르테 자리나 카시미르 선수와 같이 나온다면 우가르테 자리에 포그바가 들어간다면 아니면 뭐 카시미르 자리에 포그바 들어가고 어 우가르테 자리에 카세미르가 들어간다면 뭐 괜찮 나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우가르테 자리에 라이스 선수 지금 아스날에 있는 라이스 선수를 영입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아스날에서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라이스 선수 예전부터 라이스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라이스 선수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보니까 맨유가 미들이 좀 약해요. 그죠? 포그바 선수가 카세미르 자리에 온다고 하더라도 포그바 짝이 한 명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고 마티치 선수를 데려올 수는 없고. 그래서 괜찮은 선수가 지금 EPL에서 괜찮은 선수가 라이스 선수가 있지 않나. 라이스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레반도프스키. 물론 나이는 좀 있지만 한 번쯤 옛날에 우리가 그 질라탄도 거의 은퇴 직전에 한번 썼거든요.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한번 꼬셔보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곧 은퇴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곧 은퇴할 거면 마지막 선수 활동을 맨유에서 해보는 건 어떨까? 그죠? 음. 물론 뭐 야말이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디알로 자리에 야말이나 이강인 선수가 들어오면 좋겠죠. 그죠? 야말은 가르나차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고 어, 이강인 선수를 영입을 하면 크로스나 센터링 같은 걸 많이 올리겠죠. 그래서 헤딩이 많이 날 것 같고 정확한 패스로 인해서 헤딩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탈압박이 되겠죠.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골을 브루노한테 전달한다고 가정했을 때 탈압박 같은 것도 뭐 야말 선수도 그렇고 야말 선수는 나이가 좀 너무 어리고 17, 17세라 그러니까 어, 옛날 레시포드 처음 데뷔했을 때 그때 나이긴 하지만 야말 선수도 괜찮긴 한데 1,700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비싸죠. 그죠? 좋은 선수긴 하지만 비쌉니다. 그죠? 아무튼 이강인 선수는 지금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내년 다음 시즌에 이강인 선수 정도는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디알로 선수하고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디알로 선수가 안 먹히거나 아니면 이강인과 디알로를 교체 출전시키면서 크로스를 올리는 스타일로 가다가 또 돌파하는 스타일, 드리블 치는 스타일로 가고 약간 속공하는 스타일로 가고 그죠? 그렇게 유형을 만들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죠? 감독이 바뀔 때마다 선수를 다 바꾼다면 그 구단이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그죠? 음, 아무튼 어, 맨유 아직 한 10게임, 9게임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올해는 마무리는 잘 했으면 좋겠고 유로파 우승해서 내년에 챔스 갔으면 좋겠고 그죠? 내년에 선수 영입 좀 괜찮은 베테랑 선수 영입을 좀 많이 해서 뭐 김민재 선수나 손흥민 선수, 한국 선수도 좀 영입을 해서 팬들의 어떤 한국 팬들의 성원에 좀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바꾸지 않고 나비 바꾸길 바라고만 있으면